실질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게 2014년도였거든요. 네. 제가 2009년도에 첫 투자를 했었었는데 완전 쫄딱 망했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안 하다가 2013년, 14년도에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어떠한 힘을 쓰지 않았는데 막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네. 부동산 공부를 했거든요. 2014년도에 제가 첫 투자를, 물론 첫 투자는 서울에 갭천으로 했고, 갭천? 네, 갭천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막 다녔었거든요. 순천, 저기 뭐 익산, 광양 다니면서 그때 심리가 지금과 같은 딱 그런 심리였거든요. 그들은 왜냐면 3년 동안에 하락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심리가 완전 조조했었었고, 누가 집을 사고, 심지어 저는 그때 당시에는 11년 전이잖아요. 저는 그때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막 후랭이님처럼 이제 얼굴도 피부도 좋고 막 이렇게 상태로 가다 보니까 중개 소장님들이 많이 말렸었어요. 집 사지 말, 아들 갖다서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말렸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중개를 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요자가 많이 없으니까 저를 되게 반겨가지고 또 이제 매물 또 다른 거 또 소개시켜주고 다른 거 소개시켜주고 하는데, 매도자들도 그 사는 가격 대비해가지고 본인이 산 가격보다 1억, 뭐 1억 5천 정도부터 싸게 팔매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많이 반겼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그때는 또 중개 소장님들이 제 편에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가격도 더 많이 다운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 아, 왠지 그때랑 비슷했는데 라는 지역이 있고, 근데 여기는 지방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적인 심리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로 걸러내고 금매, 네, 그쵸. 금매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씩 네. 수집을 하고 계신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 자체는 이제 심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매매랑 임차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매매 같은 경우는 가수요와 실수요가 있고, 임차 같은 경우는 월세와 전세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이들은 어떤 시기 때 누가 더 우위에 있냐, 누가 더 거래를 많이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심리 파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와 지금 전세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그 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가수요, 이 정도의 이제 순위로 좀 나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가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 매매에 대한 실수요자들에 대한 그 수요가 더 커지는 시장이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시장이 조금 더 도래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딜까? 뭐 첫 번째,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지금 매매에 대한 심리가 위축이 되면 계속 많아질 것이고, 두 번째, 전세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는 곳. 자, 그럼 가수요는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없고, 그다음에 공급만 막혀져 있으면 돼. 공급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은 약간의 나는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가격적인 자체가 여기에서는 건설사들도 쉽게 분양할 수 있는 분양가가 아닐 거야. 그러면은 당분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2년 동안에는 공급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만큼 안전한 시장은 또 없겠지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보는 거죠. 유튜브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그래서 탑3 나 여기 보고 있다. 쩌리짝은 몇 개 없거든요. 아파트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니 아파트 말고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아파트가 탑3로 보면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 지역 하면 요 아파트밖에 안 보여지고 막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 정도입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방도 자체가 뭐 크게 한 예를 들면은 뭐 거제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거제를 약간 이제 예측을 잘못했었던 게, 조선업이 호황이면은 여기는 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필요해. 그러면은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 하반기 때 조선업에 취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황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집값이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울산 같은 경우도 동구만 올라가고 남구, 중구는 또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산업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보는구나. 뭐 거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면서 조선업에 대한 호황 때문에 그걸 보다가 조선업에 대한 호황은 맞지만 MZ들이 힘든 일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는 아파트를 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아무리 경기가 호황이라 하더라도 그 문화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공급도 확실히 줄어들고, 그렇지만 임금은 또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꾸 반도체, 평택에 가고 고대역에 가면서 이 근로자를 뺏기기 시작했거든요. 특수 용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임금이 다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조금 더 올라가면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가는, 아까처럼 쩌리짱,
이 아파트들로 계속해서 몰리게 되는 거죠. 쩌리짱. 예. 너무 귀여운데. 그래요? 예전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보고 쩌리짱이라 하더라고요. 네. 쩌리들 중에 짱이라고. 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이제 밀집이 되는 부분들. 자, 그런데 그 호황을 대비해서 건설사에서는 분양을 원래는 하는데 그거를 유지했다가 큰 코 다쳐가지고 더 이상은 분양을 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임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신입 사원들이 엄청나게 뽑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PIR이라는 게 나온 것처럼 임금 대비해서 주택 가격도 그만큼 오른다라는 부분들이 지역별로는 어느 정도 좀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산업도시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았던 곳들, 예를 들어서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그랬죠.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도 그 위에 정유사업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임금이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 지역 지방 도시들 안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애초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물류 산업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서해안 벨트를 우리나라에서 엄청 밀어줬거든요. 국토종합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러다가 그 예전에 사드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 그 서해안 벨트에서 이어지는 모든 산업들이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서산과 당진에 예전에 한번 임장 갔다가 전화번호를 남겼던 분양회사에서 엄청나게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분양은 엄청 하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근로자는 뽑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제처럼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보시다 보니 공급은 끝났지만 공실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은 끝났지만 공급이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그때 저는 좀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럼 그들도 건설사들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는 곳들이면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던 곳들이 지금 제가 뭐 서산, 거제만 얘기했지만 이런 지역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은 되게 좋은 시장이다 라는 지역들이 있고, 근데 지금 뭐 이제 지방이라 한다면 다 광역시만 보다 보니까 광역시 안에서는 가격대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 거고요. 우리 뭐 호갱노노나 뭐 아실이나 뭐 리치고나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은 뭐 2년 차 이내로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매가 자체를 4억에서 4억 5천으로 또 필터링 해놓으면은 네. 그런 지역들 몰려있는 지역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 우선적으로 한번 보고 네. 임장을 가봐도 여기는 이런 시장이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면은 지금 받아들였었을 때 제가 막 어떤 지역입니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와닿을 수 있고 또 훨씬 더 빠르게, 왜냐면 오늘 얘기한 게 다음 달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런 식의 이제 조건부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가수요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거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주를 주지 않고 이 저희 비긴플레이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신 거네요. 그럼. 이건 제가 만든 거죠. 야, 돈 많이 버셨었군요, 옛날에. 많이 벌었죠. 야, 10억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때는 뭐 좋은 추억이다. 와, 남자야. 하면서 이제 4분명 같은 경우도 이게 심리적인 부분인데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는 뭐 호갱론으로 한번 봐볼게요. 뭐 3년 이내, 2년 이내 해놓고 가격 자체를 매매가를 4억 6천 이내로 이렇게 해놓고 평형대가 작으면 또 안 되니까 28평, 29평, 30평 이상으로 해놓으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요쪽에다 여기다 마우스 커버 해놓고 컨트롤 휠로 쭉 줄이면은 단지들이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뭉쳐있네. 요 지역. 어느 지역이지? 어느 지역이지? 어느 지역이지? 하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건 또 처음 보네요. 네. 해가지고 근데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려있는 곳들도 있네 하면서 이렇게 또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격적인 부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조건들을 좀 대입해가지고도 볼 수가 있고, 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빅데이터 페이지 같은 경우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4분명 같은 경우도 제가 22년도 1월 달부터 확실히 가격이 하락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시도별로도 어떻게 움직여졌는지 해가지고 중심부터 이제 매매, X축은 매매, Y축은 전세 해가지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뭐 움직이고 있다. 이제 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가 이때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인기 지역, 이쪽은 뭐 이제 왼쪽 아래는 비인기 지역, 저평가 지역, 고평가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뭐 심리가 뭐 또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신기하다.
아, 그래요? 애니메이션 좀 재밌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이거 재밌네. 그리고 우리가 뭐 KB 지수 같은 경우도 보는 이유가 네. 어떤 지역부터 올라가고 어떤 지역부터 떨어지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KB 지수를 많이 보다가 네. 이 대장 아파트들끼리 선도 아파트들끼리만 묶어가지고 매매 진감을 실거래로만 만들었어요. KB 지수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부산이다 클릭을 해놓고 과거로 쭉 늘려놓으면은 어느 지역부터 상승하고 어느 지역부터 빨리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지, 빨간색은 상승, 노란색은 보합, 파란색은 하락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KB 지수를 보는 식으로 이제 보는 페이지들도 있고, 뭐 단지별 시세도 있고, KB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쵸?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위로 만들어 보다 보면은 제가 이거를 모바일로 같이 보다 보니까 네.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임장 가면서 그때그때 좀 파악하려고 좀 쉽게 보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이걸로 좀 만들어놨죠. 또 시군구 시세 보면은 이제 시차별로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매매에 대한 증감을 다 이제 만들어놨죠. 야. 그 거래량도 그렇고. 이 코멘트 좋네요. 그래요. 와. 단점이 있습니다. 왜요? 이게 데이터는 다 자동화가 되는데 얘는 제가 텍스트로 해서 수동. 그렇죠. 매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은 물론 수동같이 자동차로 보이는 반자동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뒷페이지에만 보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이제 지역별로 이제 클릭 해가지고 네. 언제부터 올라갔고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조금 제가 많이 보는 페이지인데 이게 뭐죠? 어디부터 올라갔는지 어디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때 보통 가격을 보지만 저는 거래량을 많이 봐요. 네. 그리고 거래량을 그냥 수로 보다 보면은 큰 지역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대수 대비한 거래량, 즉 거래율로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확실히 부산 시장이다, 이때는 대구 시장이다, 이때는 울산 시장이다, 이때는 거의 비슷비슷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지역별로 움직였는지를 좀 보면서 거래량을 가지고 좀 수요를 판단하는 편이죠. 색을 또 달리하니까 이렇게 또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네요. 네.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뭐 여기 안에서도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KB 심리가 들어올 때마다 얘는 완전 자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매수 우위지수 같은 경우는 4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네. 심리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은 그 지역마다 볼 수 있지만 얘 아예 클릭을 안 하고 보면은 가장 최근에 있었을 때 매수 우위지수가 40이 넘어가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매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M1, M2 같은 경우도 얘를 이제 매일매일 자동으로 변형을 시키고 있죠. 28 밑으로 언제 떨어지나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죠. 진짜? 그 페이지까지는 이제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놓고. 물론 네. 대표님도 보고 계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여기 안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마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클릭하면은 바로바로 이 지역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세 자체도 전체에 대한 시세가 아니라 그 선도 아파트들에 대한 시세예요. 선도면 1등입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상위권 뭐 상위권이에요. 몇 개 네. 이렇게. 그 지역별로 30에서 64세에 대한 인구 그 연령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선도 아파트의 개수를 제가 나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입지가 좋은 곳이 그 전세 가격이 높은 곳들이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통상적으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전세 가격 순위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은 뭐 25개, 어떤 지역은 뭐 30개가 될 수 있고, 또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10개, 9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애초에 이제 보는 지역들은 30에서 59세, 64세에 대한 인구수가 9만 이하인 곳은 아예 다 배제를 해놓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수는 달라지지만 그 아파트들만 가지고 거래량과 가격과 보다 보면 훨씬 더 빠른 타이밍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보고는 있죠. 대표님 이 전공이세요? 아니에요. 컴퓨터 뭐 이런 쪽? 아니요. 제 조선업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이랑 아예 상관이 없었거든요. 니즈가 강하니까. 너무 이걸 하고 싶어. 근데 개발자를 써봤더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SDK가 뭐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뭔지 난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난 이걸 하고 싶어가 되다 보니까 니즈가 강하면은 다 되더라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23년, 24년도에는 뭐 잠을 안 자도 이거를 끝까지 만들어내는 게 저는 더 기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혼자 이 책으로 뭐 강의나 이런 걸로 파신 거예요, 혼자? 그렇죠. 그 처음부터 시작하는 뭐 파이썬, 처음부터 시작하는 뭐뭐뭐 해가지고 이제 뭐 보면서 제가 처음부터는 배울 수는 없으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그 파트만 골라서. 골라가지고 하다가 막히면은 그 크몽에
다시 좀 도와주세요. 네. 해가지고 뭐 해주면은 뭐 20만 원 정도. 수정해주고. 네, 20만 원 정도 주고 왜 했는지 한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설명해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배워간 거죠. 이게 그냥 막 코딩을 배우겠다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뭐 코딩은 엄청 뒤죽박죽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결과이기 때문에 잘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돌려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이게 돌아가서 산출물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전에는 개발자들을 많이 썼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사무실 안에서는 PC가 총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이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자동 켜지고 자동으로 꺼져요. 그때 동안 컴퓨터는 지역을 찾아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PC가 이제 오전 4시 반부터 오전 9시 반까지 이제 켜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는 이제 아파트를 찾아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뭐 보이지 않긴 하겠지만 네. 저한테 카톡으로 알림이 오게 또 다 해놨죠. 해서 이제 어떤 지역이 지금 괜찮고 아파트들은 어떤 게 괜찮고 갭천, 갭2천. 해서 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유, 너무 해가지고 빨라. 분양권 나 다 봤어.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제 매물을 확인해 갭5천. 누르면은 엄청 많네. 바로 이제 문자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내놓으면은 수자님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청 빨리 보낼 수 있겠네요. 그쵸. 연락을. 네. 제가 요거를 머리가 돌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내가 사업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완전 줄이고 투자를 계속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한 2년을 엄청 갉아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죠. 와, 멋지다. 또 사업을 하실 생각이시군요, 그러면.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쵸. 계속 말아먹어도 이 사업병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자동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유 오피스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직원을 쓸 필요가 있나 싶지만 직원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잘 끊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끊어주는지 안 끊어주는지 또 홈택스 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또 임대차께서 보내야 되고, 막 이게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다 자동화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공유 오피스 사장님들이한테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제가 더 이상 손 쓸 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니 내가 지금 이 기술로 가지고도 요 안에서도 해보고 나서 꽤 괜찮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직원도 같이 파는 거예요? 직원은 이미 나갔죠. 공유 오피스에서 이제 직원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사업도 꽤 재미있네. 그리고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것만큼 그 정도 안에 같이 속해 있지 않으면은 그 부동산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뭐 거제 얘기했듯이 MZ들에 대한 그 생각과 이런 전환이 좀 바뀌는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면은 네.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갈 것이다라고 되게 안이하게 생각하면은 큰 낭패도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겸사겸사 해가지고 같이 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근데 왜 컴퓨터를 그렇게 각각 돌리세요? 시간대별로? 왜냐면은 하나로 안 하고? 네, 이 그래픽 카드에 크기가 그 비싼 컴퓨터가 있고 안 비싼 컴퓨터가 있어요. 좀 더 고도의 그쵸. 계산이 필요한 거는 왜냐면은 데이터 양이 6,8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데 예전에 다른 PC 돌려보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난 얘가 하루에 한 번씩 끝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에 안 끝나다 보니까 이 PC 하나에 완전 올인을 했죠. 대신에 이 PC는 내가 평소에 쓰기에는 아깝고 무겁고 너무 헤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넌 이것만 해줘. 그러는데 해가지고 이쪽으로 좀 돌려놓은 거죠. 우리가 일반 PC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몰랐지만 다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얘는 자동으로 켜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동으로 꺼지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제 코드로 만들어놔도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놓으니까 다 자동이 되다 보니까 순서만 잘 믹싱을 시켜놓으면은 항상 오전 10시 반에는 나한테 결과물을 도출해 줄 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나는 코인이나 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자동으로 지금 매물이 수집되는데. 코인은 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코인 더 이렇게 하던데. 네. 거기도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코인 자동으로 돌아가죠. 4848을 네. 그냥 막 알아서 막 환전까지 막 예. 착착착착 되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다니.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만 쓰고 있으니까 경쟁은 되지 않아요.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늘 등한시하는 것보다 아까 강의 중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큼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늘 생각하고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다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뛰어들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투자를 하는 관점 안에서 본다 한다면은 하락할 때도 투자를 하고 상승할 때도 투자를 해줘야지 약간의 확률로 높아가면은 우리가 베팅하는 데가 카지노. 네. 카지노에서도 보면은 50% 밑으로 이제 그 확률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되면은 잃는 것처럼 기대값을. 예, 네. 우리가 50%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놓으면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무조건 뭐 지방을 해라, 뭐 광역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 시장을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참고만 하고 내가 직접 그 시장에 한번 방문해서 한번 실제 가격도 한번 검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습관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센 헤드라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 맞아요. 특히 네. 지방 관련된 거는 네. 뭐 망한다, 무너진다, 뭐 음. 미분양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직접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죠. 순수. 이게 이제 인문학적 용어 안에서도 트루시니스라고 있어요. 네. 이게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을 무조건 믿는 이런 상태가 인간한테 누구나 있대요. 그 나의 생각을 깨주게 만들려면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위대했던 사람, 뭐 아인슈타인, 뭐 누가 해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게 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깨는 부분들에 대한 습관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늘 검증하는 습관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 네.